노동자 84명, 그리고 N차 감염자 48명에서 152명이라는 그런 추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것은 명백하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이 됐고, 그로 인해서 가족까지 전염이 돼서 그중에서 가족까지 전염되는 게 네. 불가피하죠, 사실. 근데 꼭 거짓말 때문은 아니에요. 쿠팡 노동환경,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한복을 돌려있고, 네, 돌려있고. 네, 그리고 그 500명, 600명 일하는 그 물류센터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층에 하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네.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조리원이 또 돌아가셨죠. 네, 천안 목천에서. 네, 그리고 또 9월에는 장덕준 씨라고 네. 네, 칠곡 물류센터에서 또 바로사의 의혹을 받는, 의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10월에는 마장 쿠팡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 네,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주시던 분이 또 돌아가셨죠.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굉장히 살인적이에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근데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쿠팡을 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진실,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아무개님. 네. 전아무개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이분이 아까 5월 달에 부천 신선 네.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감염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네. 전아무개님 같은 네. 경우는 계약직 노동자로 정말 이분은 개인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막 필터도 2개 끼고 식사조차도 안 하시고, 왜냐면은 위험한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염돼서 네. 가족까지, 남편이랑 남편분이나 딸에게. 자녀분까지 갑자기 남편분이 쇼크가 오셔가지고 네. 다른 병원 전원 가시고. 혼수 상태. 네, 혼수 상태. 지금도 혼수 상태시죠? 그렇죠. 내가 근로계약서 사인할 때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겠지,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한다고 하진 않았느냐. 쿠팡은 그동안 해온 행적들은 사과는 못할 망정 급여를 과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남편분이랑 자녀분의 목숨값에서 100만 원씩 계산에 넣은 거 아니냐. 근데 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답이 없어. 그 형식적인 소송을 간다고 봤을 거고. 소송에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때 가서는 뭐 자기들이 그래도 사회적인 책무를 했다는 인정받을 요소가 있으니까. 피해배상 소송을 하면 그때 우리가 이 정도로 노력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쿠팡에다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쿠팡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로봇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한 거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막 직접 찾아가고 막 했는데도 뭐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는데 쿠팡은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재가를 물리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여기 이제 고건 대표님이시죠. 고건 대표님이 지금 산재 중에 해고가 되셨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재계약이 안 되신 거예요. 계약이 종료돼서 재계약을 안 한 것 뿐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23조 2항을 보면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받은 노동자는 산재 기간 동안에는 해고되면 안 된다. 이런 거 법적으로 마련해놨습니다. 재계약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됐죠? 안 됐죠. 쿠팡이 몰랐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게 2017년에 쿠팡맨이 똑같은 이 경우가 있었어요. 계약직 쿠팡맨이 산재 처리를 받아서 산재 중에 재계약이 거부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들어갔고 법원의 판단은 이거 불법 해고다 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쿠팡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고 확정이 됐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 또 일용직으로 나오라는 문자는 또 보내고. 계속 보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렇죠. 문자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능지처참 뭐 좀. 하나 드시죠. 드시고 하시죠. 아, 저희는 이제 쿠팡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노동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 좋다 이거야. 어느 기업이든 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쿠팡의 대처가 어떻습니까? 뻔뻔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뻔뻔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뭐 대화로서 해결하자 요청됐었는데, 두 번째인가 제가 잠실 본사 가지고 입장문 뭐 요구안 이런 거 전달해서 받아갔어요. 그 풀필먼트 전무가. 근데 그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7월 말 이후로 나오지 마세요. 계약 만료 문자를.
그리고 집단 감염 사태 관련해서도 정말로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증인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 쿠팡 뉴스룸인가? 거기 있잖아, 거기다가. 네. 아, 쿠팡 뉴스룸이 이제 네. 쿠팡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죠. 사실은 이러합니다 이러면서 너무나 이제 뻔뻔하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쿠팡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사실이 나와도 부인해요. 쿠팡 취재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쿠팡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저는 안산에서 쿠팡맨이 돌아가셨잖아요, 배송 중에. 제가 빈소를 찾아갔는데 노조분들이랑 같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그 유가족 옆에 탁 앉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팀원들이 이 물량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인도 이게 모든 자기가 할당된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무리하셨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유무를 떠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노조분들이 유가족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본사가 갑자기 껴가지고 화내는 게 말이 맞냐. 엿이 너무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식도에 저도 말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본사 직원이 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노조원인 줄 알았나 봐. 이게 직원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제가 저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망가시더라고요. 난처하셨겠네. 그때부터 저는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쿠팡이 정말로 직원들이 이렇게 대하는구나. 최초에 들어가서 일했을 때는 좋았어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네. 이렇게 뽑아주고 제가 뭐 다른 분들 이야기랑 제 경험을 봐고 또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네.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건 없죠.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쵸? 네. 네, 많이 꾸며진. 쿠팡의 어떤 답변 같은 경우를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덕준 씨가 9월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쿠팡이 국감에 회부되죠.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그때 근데 쿠팡이 직원들에게 했던 걸 똑같이 해요. 쿠팡 7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 사망했는데 이거 과로사 아니냐. 증인이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강은미 의원도 그렇게 화가 나서 근데 왜 다음날 보도자료 내서 과로사 아니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과할 의향 없냐 라고 말하니까 그 엄성한 전무죠. 엄성한 전무가 그렇게 말해요. 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다. 사람을 우선하고 노동을 우선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잘 드러낸 거죠.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그 모습이고 제가 고 장덕준 부모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뭐 산재 같은 거 관련해서도 뭐 신청을 하면은 그 노동자 유가족이 이렇게 다 준비할 수 없는 부분에 요청을 하면은 또 주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애로사항이 많지. 10월인가요?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죠.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고 그 을을 위한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중재를 봐서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그렇죠.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석 이후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1차 만남할 때는 저를 배제하고 오라고. 대표님 나오지 말라고. 네, 나오지 대표님 말라고. 나오면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희 이제 협상의 주체는 우리가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서 협상 자리고 제가 되게 그 자리에서 막 언쟁을 많이 하게 되면은 혹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효과가 있을까봐 네. 또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자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너네가 정말로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몇 번이나 확답을 받았었고요. 사과해라. 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라. 자기네도 부담이 되게 크겠죠.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소송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피해자 모임이 있고 그걸 지원해주는 지원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권영국 변호사님이에요. 네. 권영국 변호사님이랑 제 이름으로 8월 달에 산안법으로 고발을 넣어놓은 상태가 있어요. 네. 넣은 게 있는데 산안법 그 고발 네. 내용이 어떻게 되시죠? 사용자 안전 배려 의무랑 그리고 감염법 이런 거 위반으로 해가지고 뭐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했으니까. 저희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 핑계를 대더라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보상이란 단어나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그것들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린 대화에서 뭐 만약에 너네들이
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합의를 보게 되면 당연히 취하도 가능한 거잖아요. 협상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전에 있는 고소고발건이 그쵸, 계속,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해주면 그렇죠. 나중에 있는 고소고발건이 명백한 우리 책임이 될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EO가 법률팀의 판단을 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소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 금액이 피해 금액이 그러니까 배상 금액이 너무 작다 이거죠. 우리 대표님이 계속해서 보상과 사과, 사과와 보상. 그러니까 일단 사과해라. 너네 이거 잘못한 거 명백하니까 사과해라. 그 5월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하고 해오셨죠. 네. 대답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 네.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 사과는 있었어요. 근데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네. 소비자 주문량 감소를 두려워해서 택배, 그러니까 물건 배송되는 물품들은 안전하다는 그런 홍보팀 명의 형식적인 사과만이 있었죠. 사과 요구를 많이 하셨나요? 수차례 했죠. 수차례? 예. 수차례만 하셨어요? 더 했죠. 방문한 것만 해도 10차례가 넘어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네, 기자회견 그 쿠팡이 잠실에 있는데 잠실 본사 앞에서 그 기자회견 연 것만 해도 10번이 넘으시죠? 매주 수요일마다 잠실 본사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좀 알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확진자가 뭐 1000명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쿠팡이 그 미국적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쿠팡의 모기업이죠. LLC요. 네, 쿠팡 LLC는 미국 법인이에요. 근데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분을. 그리고 쿠팡의 대표도 범석킴, 경영진, 그 최고위층에 있는 경영진분들도 다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법적으로 하자 이런 마인드가 강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을지로위원회 실무자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해배상 규모가 큰 미국이었다면 쿠팡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다. 법적으로 가자고 못했을 거다. 쿠팡이 그 점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짧게 끝날 그런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버티면서 물론 저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은 잘 버티면서 주변에서 계속 이슈화 시켜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보상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사과도 받고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감염이 됐는지 회사의 그런 안전배려 의무나 그 책무 그 잘못을 인해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한 판결이라도 구해서 꼭 사과를 받고 그런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그러니까 쿠팡에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왜 니네만 얘기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알려진 바로는 쿠팡이 물류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의 70%는 일용직이고요. 26.8%는 계약직이고요. 정규직은 20.7%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경우인 거죠. 일용직이 70%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에이 퇴!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좀 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잠시 버텨내야지. 내가 소속감이 별로 없고 그냥 나는 여기 머물렀다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제품을 팔아가며 아니면은 뭐 자기가 조금 이런 희생을 감당하면서 목소리를 내진 않죠. 저도 취재하면서 아쉬운 게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통 부재도 있고. 소통을 그냥 물어보면 거기에 맞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더 나중에 또 이슈가 있거나 말할 게 있으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혹시 뭐 더 얘기하실 거? 뭐 딱히 더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왜 버버리를 입고 왔어요? 아니 빨았는데. 아니 기자회견도 하시는 분이 버버리 입고 오시면 어떡해? 아니 그때 가려. 나도 이게 걱정돼가지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